안녕하세요. 2021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두 번째 시간인 임업 현장의 목소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영입니다. 임업 현장의 목소리에서는 산림 분야의 재정 지원과 교육 및 컨설팅 사업 등을 알리고 수혜자분들의 성공담뿐만 아니라 실패담까지 모든 경험담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림 일자리 발전소 송현주 그룹 매니저님, 문경 오미자밸리 영동조합법인의 박종락 대표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우리두이 조재영 대표님, 아이솔 생태교육의 장인영 대표님을 모시고 경험담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룹 매니저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잠시 그룹 매니저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그룹 매니저는 지역 산림 자원을 활용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 공동체를 발굴하고 이들의 창업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산림 일자리 발전소 소속 송현주 그룹 매니저님이 지역의 성공적인 그룹 경영체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소 전라북도 완주 그룹 매니저 송현주입니다. 저를 먼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숲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요. 이 한 단어, 이 한 문구로 혹시 제가 소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소 그룹 매니저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일은 놀이교육 공예협동조합 놀터라고 하는 산림형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5개의 그룹 경영체를 발굴했고요. 2021년도에 3개의 그룹 경영체를 발굴했습니다. 그룹 경영체? 그룹 매니저? 생소하시죠? 그래서 그루라는 단어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바로 그 그루입니다. 그루라는 단어가 다들 이 설명을 들어야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소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민들이 자발적, 협력적으로 경영체를 만들고 지역에 특화된 산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또 사업을 육성하도록 돕고요. 그래서 산림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되게 목적이 길기는 한데요. 결국은 지역 주민들을 도와서 창업을 하고 창업하신 그분들이 활동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 많은 창업 지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먼저 시설을 지어놓고 운영을 하고 그곳을 운영할 사람을 찾는 식의 지원 방식이었다면 저희 산림일자리발전소는 먼저 사람을 먼저 찾아요. 일을 할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할까 사업적인 목적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 필요한 것들을 시설을 갖춰가는 기존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조직입니다. 지역 순환 경제와 사람 중심의 정책 사이에 산림 일자리 발전소라는 중간 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소속되는 현장 활동가, 저희는 프리랜서입니다. 산림 일자리 발전소가 지역의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중앙은 산림 일자리 발전소는 지원을 합니다. 결국은 현재 현안 문제인
그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영체를 발굴하고 또 그분들의 자원을 연계해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도 발굴하는데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이 세 박자가 잘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룹 매니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원 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단 한 사람을 선발해서 3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산림 자원도 조사를 해서 어떻게 산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같이 하게 됩니다. 저희의 그룹 매니저가 선정이 된 그 지역에서 그룹 경영체를 발굴을 하는데 총 지원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동안 업체를 발굴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지역의 주민들이 모인 공동체를 발굴합니다.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러 가는 견학을 하고요.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전문가를 모셔다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고 워크숍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측면에서 계속 지원하면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 계획도 수립을 하게 되고요. 또 그러려면은 결국 창업을 하게 됩니다. 창업을 하면 사업 아이템이 이미 그전에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한번 해볼까? 작은 행사라도 한번 치러볼까? 하는 파일럿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3년 동안 지원합니다. 저희의 목적은 그 그룹 경영체들이 마을 기업을 만들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영농조합법인, 즉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하고자 2018년 4월 달에 처음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제가 2018년도에 그룹 매니저가 돼서 발굴을 했던 첫 번째 그룹 경영체입니다. 산내들 희망캠프 협동조합이고요. 현재는 산림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문 산악인들이시고요. 그래서 산림 관련한 사업을 하면서 국내외 트레킹 사업, 네팔 히말라야에 이런 그 일반인들을 이렇게 여행을 보낼 수 있는 그 트레킹 사업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선정이 된 이후에 교육을 받았다, 견학을 갔다 이런 모든 과정을 겪고 지금 현재 산림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숲쟁이 협동조합입니다. 우리 산림교육 서비스 중에 숲해설업, 그다음에 유아숲 체험업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1인 개인의 일자리 지원 정책 중에 하나였던 거가 이제는 산림복지 전문업이라고 하는 위탁 용역 사업 형태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업체가 되어서 위탁 운영을 받고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시게 되는데 이제 그러려다 보니 이분들은 혼자는 못 하세요. 그래서 같은 숲 해설가들, 유아숲 지도사들, 숲길 체험 지도사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지금은 현재 이렇게 산림복지 전문업으로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또 그거 하나로는 사업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미스왕, 티백, 진액 스틱이라는 두 가지 상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완주군,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 편백숲 쉼터라는 곳을 현재 위탁 운영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미스 황이라고 하니까 미스 황 누가 황씨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웃기지 않으신가요? 미스 황은 미세먼지, 스모그, 황사에 좋은 차라는 뜻입니다.
이분들도 처음에 경영체로 선정이 됐을 당시에는 법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공동체였는데 교육을 받고 자문을 하고 워크숍을 하고 그러면서 법인이 되고, 그리고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을 하고 위탁 운영 사업에 도전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 지금은 미스왕 차라는 티백과 진액스틱을 개발해서 지금은 완주군 상관 편백숲 쉼터라는 곳을 위탁 운영 중에 있는데, 이런 과정까지 오기 총 4년이 걸렸습니다. 다음 업체는 들림협동조합입니다. 이분들은 경력단절 여성들이세요. 아이들이 어려요.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 그러다 보니 사업에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남편 혼자 벌어서 일가족이 살기는 참 힘들어요. 근다고 육아를 또 팽개칠 수도 없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자녀가 컸을 때 내가 다시 사회에 복귀하려면 미리 사전에 준비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신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우드버닝이라는 공예 부분을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유아숲 체험업 이거를 선택을 하셔서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현재 들림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고 여성기업 인증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3개의 그룹 경영체가 있는데요. 제가 2018년도에는 총 5개의 경영체를 발굴을 했고 2021년도에는 3개의 경영체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중에 꽃담길은 올해 발굴해서 농업회사 법인으로 성장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식용꽃을 생산하시는 분들이세요. 식용꽃이 사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도전하고 싶지만, 여자라면 도전하고 싶은데 사실 이거를 사업으로 이끌어내기에는 뭔가 혼자는 힘들어요. 그래서 각각의 꽃을 생산하는 여성들이 그거를 식용꽃을 네이버 스토어팜에 올려서 판매를 하고, 또 남는 꽃들은 차로 만들고 또 꽃차 청을 만들어서 현재 이렇게 판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올해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아주 멉니다. 두 번째는 숲해움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완주군에 있는 청년 농업인들이 모였고요. 각자 생산하는 1차 임산물이에요. 영지버섯을 생산하고 계시는데, 그 영지버섯과 커피를 결합을 해서 영지커피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임산물을 활용한 커피와 같이 먹을 수 있는 디저트 제품들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미음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산미음은 완주의 운주면에 계시는 분들이 모였는데요. 완주는 곶감이 유명해요. 상주보다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흑곶감이라고 해서 굉장히 당도가 높은 완주는 곶감이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 운주면에 곶감 농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영농조합법인을 만드셨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곶감 생산 농가들이 너무 고령화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 떫은 감을 일일이 산에서 저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있었는데, 그렇지만 또 그렇게 생산된 곶감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들끼리 통해서.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온라인을 통하지 않으면 판매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을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곶감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자 뭉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룹 매니저입니다. 그룹 매니저는 지역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도 되게 보람된 일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일자리 만들기에 요술방망이는 없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되게 좋죠. 제가 2018년도에 그룹 매니저로 선발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산림 일자리 발전소에서 항상 듣는 문구입니다. 나도 근데 그때는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혼자 가긴 정말 힘들다. 누군가는 같이 가야 좀 더디지만 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활동을 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여러분들도 감상하시라고 PPT 자료에 올려봤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해주신 송현주 매니저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현주 그룹 매니저님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댓글을 보니까요, 정말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또 눈에 띄는 글이 있었습니다. 천안 그룹 매니저님께서 완주 그룹 매니저님 화이팅 응원합니다 라고 응원 메시지 남겨주셨는데요. 전국에 계시는 그룹 매니저님, 저 또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송현주 그룹 매니저님께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매니저님,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네, 어려운 점요. 진짜 많아요. 일단 지역에서 한 명이에요. 그리고 저도 혼자 매니저 역할을 하다 보니 외로워요. 어려울 때 누군가와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지역에 같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매니저들끼리 많이 뭉칩니다. 전화통화 많이 하고 단톡방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혼자 이렇게 지역에서 있다는 게 가장 어렵고요. 그리고 내 지역에 생기는 내 문제는 나 혼자 이렇게 해결을 해야 돼요. 네. 가끔은 외롭다라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전국에 그룹 매니저님이 한 분씩밖에 안 계시니까 정말 그 고충이 큰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그룹 매니저님으로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일까요? 그룹 매니저로서 제가 지금 벌써 4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그룹 경영체 분들을 선발을 하고 그분들의 사업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도 가다가 보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룹 경영체 분들도 한참 얘기하고 하다 보면 자기들의 처음 목적이 뭐였는지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럴 때 저는 다시 한번 목적을 상기시켜 드려요. 네, 왜 만들어졌는지, 왜 이 일을 하고자 하는지 그런 걸 절대 잊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상기시켜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역량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룹 경영체가 자립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은 사업을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돈일까요? 돈이 있으면 사업을 잘할 것 같죠? 근데 제가 옆에서 지켜본 즉슨 돈보다는 간절함? 정말 사업을 성공하고 싶다. 나는 정말 이 일을 해서 내 자리를 잡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간절한 방향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시기는 반드시 오거든요. 특히나 그룹 경영체 분들은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하지 않는다는 동업의 형태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싸울 수도 있고요. 하다가 안 한다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지만 그럴 때 서로 대화하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이런 기본 마음가짐을 가지셔야지만이 사업에 그래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간절함과 인내심 그리고 이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업에 왜 실패했나 생각해 봤더니 저는 간절함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현주 그룹 매니저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잘 새겨 들어서요. 저도 다음 사업은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송현주 그룹 매니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룹 매니저라는 직업은 제가 들어보니까요, 정말 세심함, 그리고 배려가 녹아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 사례들을 들으니까 살림을 통해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임산물의 생산과 가공, 그리고 유통시설의 현대화 규모와 자원을 위한 산림소득 공모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실제 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계신 문경 오미자 영동조합법인의 박종락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종락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이름이 문경 오미자밸리 영농조합입니다. 영동조합이 아니고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저 체질하는 할머니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임산물을 선택을 하시면, 소득 사업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평생 동안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 하나, 그런 점이 있을 거고,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까지도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안타까움, 두 가지를 보실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소득사업 공모를 해서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연령대로 어떤 연령대에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에 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을 이렇게 나이대로 나누어서 한번 봤는데요. 저는 이 사업을 한 지가 50대 초반에 시작을 했습니다. 딱 11년 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수없이 고민하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제가 해본 그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사업이든 일찍 시작하자, 그것이 성공 확률이 좋다. 나이 들어서 60이 되어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도전했다가 실패하면은 돌아갈 곳이 어딜까? 돌아갈 곳은 맥타이 들고 산에 가는 것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후반에 시작을 했다. 실패를 하면은 또 일어나면 되죠. 그래서 가능성 많은 우리 임산물 사업에 대해서 도전은 일찍 하면은 일찍 할수록 좋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40, 50대 지나면은 다 그냥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그 나이에 맞게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임산물을 하든 농산물을 하든 사업소득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경제, 소득이잖아요. 그죠? 소득을 어떻게 일으킬 건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해본 임산물의 가공 사업은 산전수전 육회 공공전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자기 연령대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런 것을 선택할 때는 사계절 1년 내내 경제적 창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 임산물 쪽에서 보면은 저는 선택한 게 이제 가공 분야이거든요.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겠다라고 도전을 했는데, 가공 분야는 더구나 식품 가공 분야는 뭐라 그럴까, 생전에 업보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다 할 정도로 굉장히 하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다고 어렵다고 아니 가야 될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심사숙고하고 고민 많이 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운 사람에게 성부가 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대상이 임산물이 되든 그게 가공품이 되든 간에 제가 해보니까 판로가 생명줄이다. 어디다 어떻게 팔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거기서부터 설비, 기타 가공품 만드는 것 이런 것 전체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에 40, 50대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요. 대부분 그 요사이 로망이 이제 그 120세까지 장수하는 그런 세대가 되다 보니 세월이 되다 보니까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기산촌 많이 하시고 또 다른 사업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시긴 하더라고요. 사실 녹양빛 노을에 물든 멋진 황금 노년기 임산물을 터치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좋은데 그 역시 핵심은 많이 고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심사숙고하게 해서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이가 젊었을 때 시작할 때는 적은 사이즈에서 큰 사이즈로 갈 플랜을 세우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모가 적게, 그리고 만약에 그게 가공품으로 간다면은 자동화 시스템 도입,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오늘 발표하는 것을 이렇게 이것도 잘 안 보이고 저것도 잘 안 보여요. 저거를 보면 자유롭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그냥 큰 줄거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긴 합니다. 누가 보기에는 저 그림이 되게 아름답고 좋을 것 같지만은 저는 저 사업 시작을 32살 때 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저 작품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소독 공모 사업이 되든 임산물 그 자체가 되든 농산물이 되든 젊었을 때 시작하면은 나이가 들면은 멋진 작품이 선물로 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사업의 시작은 사실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의 체험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요새 소위 6차 산업 많이 말씀하잖아요. 체험에서 시작해서 체험을 할 때 저는 좀 다르게 접근을 했죠. 일반 분들은 체험을 위한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단순 돈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가공을 생각해서 앞으로 공장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전략적 생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많이, 충성 고객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 충성 고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계시는 농가들을 조합원으로 참여시켜 가지고 주주를 만들고, 그리고는 사업 소독 공모 사업에 도전을 해서 1등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 공장을 1차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공장이라는 거 만들어 놓으면은 생각했던 것처럼 막 소득이 팍팍팍 생기면 참 좋겠는데, 제가 시작했던 10년 전은 사실 그냥 황금빛, 황금 생각, 그냥 이 사업하면 그냥 자신 있어, 내가 도시에서 사업했으니까 이 정도야 뭐, 그리고 보조사업 돈 많이 준대, 공짜 돈 아니야, 이런 그런 황당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거죠. 이게 긴 세월 눈물 많이 흘리게 했고 긴 세월 가슴 아프게 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 내가 도전을 한다면은 더 철저하게, 더 세밀하게, 더 완벽하게 하고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만약에 식품 사업 쪽에, 임산물 사업 쪽에 뛰어든다면은 좀 더 많이 공부하고 확실한 정답이 생긴다면은 그때 도전해도 늦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에 공장을 만들어 놓고 2010년 5월 9일 날 준공을 했는데, 준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공장 처음에는 좀 개업발이라 그럴까 좀 이렇게 상품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이 되니까 매출 제로가 되더라고요. 공장은 세워놓기만 하면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그냥
그냥 나가는 돈들이 많아요. 그냥 고정 비용으로 나가는 돈들이 많잖아요. 참 이 추운 겨울에 제가 공장에 다시 한번 내려갔는데 정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가장 사람들이 이렇게 극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런 코너에 몰릴 때가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이 사업을 안 했으면은 적어도 행복하고 젊은 시절에 벌어놓은 돈 가지고 참 편안하게 잘 살 텐데,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텐데,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서 이렇게 코너에 몰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가장 생각드는 게 뭐죠? 넥타이 들고 산에 한번 올라가 봐야 돼. 영원히 가는 길이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딱 들었던 게 뭐냐면은, 체험을 할 때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을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수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보통 한 달에 한 1주, 많게는 2주, 저 칠레 브라질에서부터 저기 호주까지 그냥 막 78시간, 80시간 비행기 안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그러면서 도전을 해봤습니다. 수출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 임산물은 잘 알려지지 않고 한국적인 게 한류 열풍을 타고 세계적일 줄 알았는데, 이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알리는 게 무지무지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2015년에 이건 정말 오미자 하나 가지고 세계에 그 효능이 뛰어나서 나는 세계적인 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상상 속에서 열심히 뛰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망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하지 말자, 마지막으로 접어버리면 난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가정하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 아들 녀석을 미국의 무역사절단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무역사절단으로 가서 미국 스타벅스 본사를 보고 한국에 들어가서 스타벅스에 제안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돌아와서 2015년 3월 달에 저희가 도전을 해서 스타벅스에 오미자라는 이 컨셉을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29일 날 스타벅스에서 좋다, 검토하자, 한번 하겠다, 시료 달라. 그래서 시료를 줬는데, 시료를 받고 2016년 3월 29일 날 첫 런칭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그때 그 당시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2012년, 13년, 14년에 웰빙 트렌드를 타고 당절임, 오미자 당절임, 복분자 당절임, 오디 당절임, 매실 당절임, 모든 가정에 하나 없으면은 그것을 안 담그면은 가정주부는 시대에 뒤떨어진다 할 정도로 선풍적 인기가 있었는데, 그 매스컴에서 그게 설탕물이지 무슨 효능이 있는 거냐, 그 하나에 그 사업이 다 전멸이 돼 버렸어요. 복분자값 12,000 가던 게 6,000원으로 뚝 떨어져 버렸고, 어떻든 모든 가격들이 다 떨어져서 다 뒤집혔는데, 사실 이 글로벌 기업인 스타벅스에 저희가 제안함으로 인해서 2016년부터 잘 이렇게 오미자 상품이 스타벅스를 통해서 잘 나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이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임산물 쪽에 복분자, 오미자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죠.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컷을 올린 이유는,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매 순간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 사진 한 컷이 2011년부터 2019년 동안, 2015년 동안 돌아다닐 때 거의 수출 성사가 안 됐어요. 홍콩에 한 파레터 이 정도 나갔는데, 스타벅스에 런칭하고 난 다음에 이 사진 컷을 PPT에 이어가지고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도전했는데, 첫 말레이시아 나가가지고 이 PPT를 보여주고 가니까 첫 발주가 컨테이너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25개국에 수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박수 쳐줘도 참 힘이 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오미자라는 이 한 임산물을 가지고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회사는 오미자 세계 넘버원 기업이 되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하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오미자를 만약에 컨셉을 잡는다면은 오미자 그 자체에 일본처럼 150년, 120년 이런 기업처럼 생명력이 있는 명가를 만들어야
그 전통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앞 전자에 보면은 26년, 23년 오미자 사업 터치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거를 광고 문구로 내더라고요. 보면은. 그런데 뭐 26년간 해서 뭐 했는데, 이런 물음이 들더라고요. 하여간에 저는 이 오미자의 세계화에 제 남은 일생을 열심히 바쳐볼 생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목표를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기업 운영의 방향이 설정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교육부터 열심히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30년 전에 두 번째 컷에 세 번째 컷에서 보여드렸던 그것처럼 산을, 사람도 오지 않는 외딴 오지 하늘 아래 첫 동네를 저렇게 바꾼 그 자체도 계획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 30년 전에 저기에 조경 나무 한 이렇게 가는 길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려놓은 스케치한 것들이 있는데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플랜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움직여라. 그래야 실패할 때 빠져나올 수 있다. 저는 지금 제시된 이 플랜대로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기는 하더라도 그 목표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오미자를 가지고 고부가 가치 상품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기능성 식품 공장으로 지금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그 아래 부분들에 관해서 이 동력을 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루트기에서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농사도 짓고 세계적인 공장도 만들고 명가도 만들고 그런 프로세스로 가긴 가야 되는데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임산물을 선택해서 사업을 할 때는 철저한 역할을 나누어서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미자 사업을 크게 키우고 싶었는데 원래 냉해 피해가 있어서 오미자 원료를 작년에 3분의 1밖에 못 사드렸어요. 매입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렇게 성장하려고 그러다가 그만큼 주춤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건 아니다. 오직 오미자 농사만 잘 지어도 농가는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줘야 되겠다 해서 남이 다 하는 거 말고 우리만의 오미자를 만들자 해서 황금 오미자라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농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득하고 있고 또 규합을 하고 있고 장목반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핵심은 원료가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농촌에서 산촌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은 도시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답이다. 인재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오늘 아침 오면서 줌으로 회의를 했는데 작은 조직이지만은 저희 회사는 요 표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한 명씩 전문가들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업체들보다는 굉장히 경쟁력이 뛰어나게 준비를 할 수 있고 상품 준비할 수 있고 또 상품 런칭해서 달려갈 수 있고 그리고 성공 요소를 많이 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사람이 답이다라는 거. 인재 전쟁을 꼭 치르고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람을 잘 키우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인간관계는 성공적인 직장생활과 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사항들을 안 잊어먹었으면 좋겠고요. 효율적 조직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늘 고민스러운 것, 늘 걱정스러운 것, 그리고 그 핵심, 그게 뭐냐면은 유통이 기업의 생존 줄이고 힘이다라는 것을 잊어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디다 어떻게 팔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법인은 협동조합을 만들든 사회적 기업을 만들든 영농조합을 만들든 주식회사를 만들든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서 못 팔면은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다 어떻게 팔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상품이 아니라 고객의 손이 가고 필요로 하는 상품을 기획하고 생산해야 된다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더는 결국은 저희가 스타벅스에 제안하고 선정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절대적인 QC 관리입니다. QC. 시설도 경쟁력이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만든 우리 그 임산물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임업진흥원에서 지원해서 만든 공장은 뒤에 나오겠지만은 정말 큰 공장하고 견주어도 안에 QC 문제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오는 발주는 오미자에 관련해서는 거의 저희한테 당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을 놓치면은 사실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굉장히 계획을 잘 세웠는가? 유통, 상품 기획, 명확한 방향성. 저는 명확한 방향성에 별 50만 개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유 자금. 대부분 농촌에서 산촌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 여유 자금 없이 그냥 보조 사업에 의해 가지고 눈이 멀면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유 자금 확보를 꼭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그러면 대출을 해 가지고 하겠지. 성공하지 않은 것 대출은 절대 놓으라는 거죠. 대출은 너무 힘겨워요. 은행이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요. 다음에 보조금을 신청한다면은 사업 목적에 맞게 신청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인력 문제 이야기했는데 사실 농촌의 인력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최소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고, 공장은 가급적이면 자동화를 도입하시는 게 핵심 경쟁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기 위한 길입니다. 성공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핵심은 품질의 차별화부터 그 핵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밑에 부분들은 준비하는 단계들은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 임업진흥원에서 12억 사업으로 지원해 줬는데, 이 공장은 부지 2,000평에 52억이 들어간 공장입니다. 사업적 보조 사업들을 잘 준비해서 산림청과 다음에 임업진흥원 관계자들 그리고 시도 관계자들한테 잘 설득을 해서 길게 고민하고 크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변화되는 그런 어떤 트렌드를 쫓아가면서도 상품을 이렇게 좋은 그 트렌드 상품이 나오면은 기기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도 조금은 확보를 해 두었습니다. 지속 성장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든 그 팬데믹 코로나가 우리를 너무 어깨를 무겁게 하고, 또 이런 그 사업을 하는 식품 사업을 하는 사람들 더구나 많이 힘들게 하고 휘청거리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전망하는 것도 역시 유통은 온라인이 굉장히 대세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판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똑같은 원료라도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 수 있어야만이 거기에서 핵심 경쟁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자체 연구실을 가지고 작지만은 작게 훈련시키면서 R&D를 하고 있고, 저 역시 이 오미자라는 산물을 한약과 신약을 콤비를 해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늦가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통,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거야. K-한류를 타고, K-한류 분위기를 타고 우리 임산물도 세계로 홀로 날아가는 날개를 달았으면 정말로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소를 명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경 오미자밸리 박종락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았는데요. 저도 이렇게 듣고 나니까요, 정말 임산물가 박종락 대표님의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질문이 올라와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으셨던 사례,
또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보자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사업에 도전할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사업을 해본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사람의 문제.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뭘 못하겠더라고요. 다음에 두 번째 유통 쉬울 것 같지만 내 상품 만들어 오면 잘 팔릴 것 같지만 그게 큰 착각이라는 거죠. 그 유통을 잘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극복한다면은 사업을 늘리셔도 되고 무진장 확장시키셔도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표님. 겨울에도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겨울에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돌파구를 찾으셨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는 이제 오미자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오미자는 9월 한 달이 피크입니다. 그래서 1차 농산물이 되든 2차 가공품이 되든 9월 한 달에 최대 매출을 끌어올리면은 1년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다 움직일 수 있도록 제가 10년 동안 해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뭘까요? 1차 농산물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뭐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간다면은 그럼 겨울에 뭐 할 것이냐? 겨울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상품으로 12달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궁금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와 계약을 체결하셨잖아요, 대표님. 성공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에는 그 성공 비결은 감사하게도 스타벅스가 오미자라는 상품을 선택해 주었고 그리고 그때 계셨던 대표님께서 지금도 잊어먹지 않고 저한테 매년 오미자를 주문해 주시는 이석구 대표님이라는 분께서 문경 오미자 PGO라는 이름을 달아준 게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은 저희가 성공한 게 아니라 대기업에서 또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저희 상품들을 선택해 줌으로 되는데 선택하기 위해서 전초적인 게 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QC 문제, 시설 문제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카메라 보시고 사람이 답이다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회를 보시는 우리 MC님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습니다. 저런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오미자를 드시고 내가 오미자를 먹고 이렇게 말씀을 잘한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 오미자는 더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사람이 힘이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박종락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종락 대표님을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잘 모르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는 것 같았는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많은 분들이 이 지원 사업을 찾아보실 것 같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순서에는 실제로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농업회사법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주식회사 우리두이 조재영 대표이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평창에서 온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우리두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재영입니다. 오늘 2021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 6년간 교육까지 하면 한 7년 전 첫 교육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들고 나온 거는 산양삼의 6차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인데요. 제목은 참 거창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산림 분야의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현재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5년도에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창업교육을 처음 받게 됐습니다. 원래는 제가 강원도 평창이 고향이 아니고요. 고향은 전라도 광주입니다. 그래서 전라도에서 강원도까지 왜 왔을까?
저는 원래 그 전라도 광주가 고향이었고 전남대학교에서 미생물 발효 쪽에 전공을 해서 석사까지 했었고요. 뭐 다양한 제약회사나 식품회사에서 연구원을 하면서 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어떤 창업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마침 강원도 평창에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라는 곳에 있어서 그쪽이 연구원으로 와서 창업 아이템을 찾던 중에 제가 다른 교육을 많이 받아봤는데 창업 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내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자 찾다 보니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창업 교육이 있어서 2015년도에 그게 계기로 해서 다양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육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도 써보고 또 산림 분야의 미래 가능성도 보게 됐고요. 그리고 실제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고 또 그분 이미 하고 있는 임업인 분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자 재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은 2015년도 교육 받았던 거, 그 아래는 그 중간에 2017년도 16년도에도 교육을 받았었고, 교육 받고 나서 아 이거다 싶어서 바로 재배까지 시작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때 제가 교육 받았을 때 만든 장표예요. 제가 따로 최신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온 이유가 임산물이라는 시장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실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직접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임산물 시장이 아주 큰데 그 중에서도 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수신류나 약용식물이 1조 7천억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2조 원이 넘었습니다. 원물 시장이 이 정도 규모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가공을 하거나 전문적으로 유통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할 게 많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깊게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사업 계획을 잡았던 거는요. 지역이 강원도 평창이다 보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떤 걸 가지고 할까? 근데 임산물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 보였거든요. 관광하는 것도 좋고 생산물에 대한 고부 가치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그래서 그냥 제가 그때 계획을 했던 거는 이러한 좋은 것들을 소비자 입장에서 취하려고 했더니 너무 흩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묶어보자 해서 이거를 관광 프로그램화해서 지속 가능한 임산업을 해보자라고 제가 첫 사업 계획서를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제 이 사업 계획서를 보고 이거는 거의 국가 내지 지자체 뭐 도 단위에서 움직여야 될 사업 아니냐. 네, 맞습니다.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의 아이디어는 이런 걸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이거를 제가 직접 사업에 뛰어든다고 생각을 해보니 뭐부터 손을 대야 될지 막막했죠. 그래서 저는 6차에서도 제가 강점을 갖고 있는 2차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먼저 가공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먼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원도 평창에 농업회사 그 서울대학교 내에 본사를 두고요. 입주를 해서 시작을 했고 2016년 2월에 그러니까 15년도에 사업 계획을 했었고 16년 2월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그 임산물 소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뭘 가지고 부가가치를 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도 하고 특허도 내고 쭉 해왔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게 평창의 유명한 임산물 중에 산양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평창 지역에 특구로 지정이 되고 2017년도는 지리적 표시지까지 등록이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러한 그 임산물 중에서도 산양삼을 만나게 된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이렇게 사업군, 그러니까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이 저에게는 좋은 기회였고요. 또한 이 평창 산양삼 지지의 표시제를 받게 된 계기가 영조 임금님이 세운 봉표란 게 있대요. 이 산삼을 보호하고자 평창 지역에 있는 가리항산에 세운 게 발견이 됐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산삼의 원산지 또 유명성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받았는데 참 이게 소비자한테 전달하기 위한 브랜딩이나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깊게 더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배도 먼저 시작을 해보고 해봤는데 막상 들여다 보니까요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일반 농산물과 달리 최소 5년 이상은 키워야 되고 산에서 이거를 작물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매년 투자를 해야 캐고 나면은 또 추가로 어떻게 이렇게 나무 열매처럼 매년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나서 또 수확을 하는데 5년 뒤에 수확이지만 그 이듬해 또 수확을 하기 위해서 계속 꾸준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 부분.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부가가치는 높은데 소비가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약처럼 먹는 약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대중적으로 끌어내면은 이건 분명히 좀 더 큰 부가가치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용자와 또 새로운 용도를 제시를 하고 그로 인해서 삶이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출하기 위해서 건삼 기술도 개발을 해보고요. 뭐 유산균 제품도 만들어보고 상당히 다양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연구자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니즈를 안다고는 하지만 제가 만들고 싶은 제품을 만들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성공을 했을까요? 저는 이 과정 동안 이 제품을 개발한 동안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참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다양한 제품 만들어 보고 판매도 해보고 했지만 제품들은 다 좋다고 하세요.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원료가 고가라는 부분, 이런 거를 부가치를 내야 되는데 나는 돈을 더 들여서 가공을 하는데 소비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수가 안 되니까 수출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둘 다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제가 마지막에 개발했던 게 산양삼 두유라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서울대 평창 캠퍼스에 있다 보니까 서울대 두유라는 게 뜨면서 무첨가 두유가 뜨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무첨가 두유를 먹어봤더니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산양삼을 넣어보게 된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두유가 부드러워지네. 그래서 이거를 연구개발 사업으로 발전을 시켜서 2년간 개발한 게 이제 산양삼 두유고 이거를 론칭을 하고 나서 말 그대로 불티나듯이 팔렸습니다. 온라인에서 SNS 상에서 또 뭐 공동구매, 또 마켓컬리 이렇게 찾아주는 제품으로 되게 됐고 수출 또한 다른 제품들은 수출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두유는 무거워서 저는 오히려 좀 등한시했던 건데 소비자분들이 찾으니까 미국하고 싱가포르까지 수출도 하게 돼서 지금 다양한 루트로 판매가 되는 제품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제품을 했지만 이 제품은 박리담의 제품입니다. 대신에 두유가 한 박스가 팔리면은 삼이 한 뿌리가 팔리는 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많이 판매함으로 해서 한 뿌리를 팔아서 10배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한 박스를 팔아서 작은 수익이지만 수익을 내되 수천 박스, 수만 박스까지 이어가면서 지속 가능하게 지역의 산양삼을 소비를 하고 또 생산할 수 있는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개발 결과물들은 다 특허로 등록을 해놨고요. 특히 이제 산양삼에 대한 부분이 일반 식품 합성 첨가물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라는 걸 규명한 게 저희 나름대로의 성과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그 산양삼 두유 외에 다양한 제품들을 수출하려고 발로 뛰고 해봤지만 결국에는 소비자가 찾는 제품,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성공의 확률이 높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016년 창업을 해서 가장 궁금하실 부분일 것 같아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첫 해년도에는 매출이 한 5천만 원 정도 했고요. 이듬해
17년도에 1억, 17년도에 2억. 그래서 19년도에 이 두유가 안 되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겠구나라고 마지막 론칭했던 이제 이 산양삼 두유가 매출이 쫙 올라오면서 7.3억, 작년에 이제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성장세에 있고요. 저희가 이 두유를 통해서 산양삼의 원료를 대중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더니 다양한 업체에서 연락들이 왔어요. 산양삼 원료를 대줄 수 있느냐, 규격화한. 아까 박종락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QC가 된 원료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냥 원료를 수급하기보다는 한번 필터링이 되고 규격화된 원료를 받고 싶어 하는 게 큰 기업들의 니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면서 다양한 이제 OEM 제품, 다양한 제품들을 저희가 개발도 해드리고 원료도 공급하는 사업으로 늘어나면서 초기에는 두유에 의존적이던 매출 규모가 오히려 산양삼 메인 원료가 더 많이 소진되는 규모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인증서나 특허 부분들을 집중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해오고 있고요. 이와 같이 소규모지만 직접 산양삼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 구축과 또 지역 어린이들하고 같이 이 산양삼에 대해서 미래의 소비자시거든요. 네. 미래의 산림 자원을 소비할 수 있는 이 어린이들에게 이런 산양삼에 대한 부분의 지식이나 또 산림 자원에 대한 부분을 교육하는 일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강원도 평창 캠퍼스에 가까이 있는데요. 마침 평창 KTX역하고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면은 저희가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나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이제 저희가 한방병원에도 원료를 공급을 하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가수 비가 선전하는 서울대학교 마크가 들어간 홍삼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산양삼 원료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 직접 판매되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소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제 그 캐시카우로 산양삼 두유가 메인이지만 이후에 제가 애초에 목적으로 했던 수출 제품, 그러니까 산양삼 원령을 유지해서 건조한 제품과 또 다양한 제품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려고 하고요. 한 가지 또 재밌는 거는 제가 가공하는 중에 개발한 기술이 하나 있는데 건조를 해서 저희가 원료를 쓰거든요. 근데 건조할 때 나오는 삼에 있는 수분하고 향기를 다시 뽑아내서 그런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름과 미백 개선 효과는 확인을 해서 지금 임상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임산물 하나 가지고 식품 소재와 화장품 소재를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은 여러분들 제주도 가시면 항상 들리셨을 거예요. 오솔록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오솔록이 유명해진 이유가 뭘까요? 예. 이 녹차의 맛도 좋겠지만 이와 같이 오와 열이 서 있는 경관 자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오솔록도 처음 시작할 때는요, 지역 농업인 그러니까 농사하신 분들한테 수매를 하다 보니까 품질의 개선에 대한 부분이 숙제였고 또 기계화되지 않으니까 원가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기계화를 하고 품질 균일화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오솔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6차 산업을 하되 이런 오솔록과 같은 회사로 산림 분야에서 오솔록과 같이 유명해질 수 있고 이러한 6차 산업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회사로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우리두의 조재영 대표이사님의 발표를 들어보았는데요. 제가 발표를 듣다 보니까 산양삼 두유 정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산양삼 두유 어떠한 맛이 나나요? 산양삼 두유 하시면은 이제 대부분 물어보세요. 삼냄새가 나지 않느냐. 예. 제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만들어야 한다는 부분에 딱 뒤통수를 맞았던 게 처음에는 제가 산양삼 두유를 만들었을 때는 삼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패널 테스트를 했는데 기호성이 50%가 안 나왔어요. 이유가 소비자는 건강한 소재를 찾긴 하지만 한약 냄새가 싫어요, 삼냄새가 싫어였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향을 빼고 가공을 했고 산양삼 두유를 론칭을 했더니 후기에 보시면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예, 그냥 부드러워서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양삼 하면은 건강 이미지는 취하고 실질적인 두유를 소비하는 목적성에 집중했던 게 저는 성공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요. 저처럼 산양삼 두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댓글을 보니까요. 산양삼 두유가 가장 잘 팔리는 곳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라는 글이 있는데요. 네.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가장 잘 팔리는 곳은 역시 온라인에서 가장 잘 팔리는데요. 초기에는 인스타그램 공동구매에서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됐었고요. 동시에 마켓컬리에서도 많이 판매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프라인 매장은 이마트에서 꾸준히 나가고 있고요. 지금 싱가포르하고 미국에도 수출량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손이신 것 같습니다. 자, 산양상 제품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개발하고 계신데요. 그동안 수강했던 임업 교육이 사업에 어떤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임업 교육,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게 된 계기도 그 교육이 없었으면 여기에 없지 않았을까. 제가 사업 아이템을 찾게 된 것도 교육이었고요. 그리고 그 교육 중에 저한테 가장 지금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육 중에 하나가 귀산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공만 생각을 했으면 그냥 싼 원료만 찾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이 1차, 2차, 3차를 한다는 거는 각자의 영역에서 경험이 없이는 절대 융합하기가 힘들다는 거를 느꼈고요. 귀산천 살아보기라는 거를 해보면서 실제 임업이란 산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험을 했고 또 이미 하고 있는 분들하고 융합을 하기 위해서 또 그분들하고 친해져야 경쟁력 있는 원물, 그러니까 물론 싼 원료도 있겠지만 좋은 원료를 수급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되려면 그분도 눈높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귀산천 살아보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1차 산업을 하시는 분의 눈높이에서 경험을 했던 게 가장 큰 저의 지금까지 커오는데 큰 밑바탕이 된 것 같고요. 또한 3차도 똑같습니다. 3차 하시는 분들, 관광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직접 체험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보이고 같이 내가 협력해야 될 부분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다양한 교육들이 있는데 꼭 들어보시고 본인의 사업 방향성을 결정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업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답변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임업이 농업만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천연물을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천연물은 곧 임산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진입 장벽이 높은 이유는 임산물은 기계화가 아직은 어렵습니다. 여러분께서 충분히 노력을 하시면은 거기서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또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산양삼 제품이 미국과 싱가포르에는 잘 팔립니다. 결국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임산물의 수요는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꼭 여기서 기회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출시 예정인 신상품이 있을까요? 최근에 저희 산양삼 꿀단지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기획을 한 게 아니고 젊은 창업자가 저한테 아이디어를 들고 왔어요. 이런 거를 하고 싶다고. 근데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저희가 생산한 것만 1억이 넘었어요. 1년 동안. 그분은 더 이상 더 큰 소득을 냈겠죠. 결국에 앞으로의 신제품은 제 머릿속에 있는 신제품이 아니라 여러 젊은 분들 또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융합을 통해서 나올 제품들이 앞으로 나올 제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인기가 너무 많으셔서요. 네. 댓글이 계속 올라와서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 초기에 1차 산업 하시는 이 재배자분들하고 마찰이 있던 적은 없으셨나요? 당연히 마찰이 있죠. 근데 이분들 입장을 생각을 해봤어요. 역지사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귀산촌 프로그램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땅을 하나 사더라도 그 땅의 히스토리를 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를 배척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들 눈높이와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갖고 했기 때문에 초기에 마찰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저를 경계를 하셨죠. 경계를 하셨고 그분들한테 인정받기에는 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는 벙어리 3년, 김어리 3년, 봉사 3년 이렇게 이제 모든 거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경험을 하고 부딪혔더니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있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조재영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열정이 넘치는 조재영 대표 이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저절로 저도 힘이 나는 것 같은데 요즘에 캠핑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캠핑 가서 이 평창에서 산양산 한 뿌리 먹어보고 싶습니다. 숲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숲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인 유아숲 교육 유료 사업의 사례에 대해서 아이솔 생태교육의 장인영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솔 생태교육 대표 장인영입니다. 저희 회사 앞에 회사 발표를 너무 제가 열중해서 들어가지고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지만 저희 회사의 사례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솔 생태교육은 2009년에 설립하였고요. 저희는 지역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 저희가 처음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하고 제일 먼저 한 거는 이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이제 지도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숲 해설가들은 있었지만 유아숲 지도사 자격증이 생기기 전이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린이 생태교육 지도자 과정을 운영하였고요. 그래서 지도자를 좀 양성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생태 프로그램이라든지 에코 체험 프로그램 이런 교육 과정하고 저희는 또 이제 교재, 저희는 교육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교재 개발을 같이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지도자 과정은 계속 진행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화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구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영화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생태랑 동화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에 산림복지 전문업이 이제 시행되었는데 저희가 그때 바로 산림복지 전문업으로 등록하였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2016년에 등록은 했지만 2017년에는 저희가 위탁 사업에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저희가 유아숲 체험원 위탁 운영 사업에 저희가 참여하였고요. 그다음에 숲해설업도 저희가 등록하였기 때문에 숲해설 위탁 운영도 저희가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회사 이름이 다른 법인하고 조금 유사한 그런 게 있어서요. 아이솔 생태교육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2019년, 2021년 계속 저희가 위탁 사업과 자체 프로그램 개발했던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교재라든지 도감, 그다음에 교구 판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숲체험 교육을 유료로 저희가 수업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유아숲 체험원 위탁 운영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개발했던 12권의 교재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그 유아들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숲교육 교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 3세, 만 4세, 만 5세 연령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총 12권의 교재를 개발해서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활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또 봄, 여름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도감도 6권을 개발해서 아이들 수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비 매출인데요. 앞에 사업 회사분은 이제 사례 발표도 굉장히 저희보다는 좀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또 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춰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생태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지금 12년 된 회사인데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숲교육은 야외에서 해야 돼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여름과 겨울에는 수업이 거의 없었고 또 평일에도 수업이 많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저희가 2009년에 창업할 때 이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왜 숲교육은 야외에서만 해야 돼? 교실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실내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고정관념을 깨서 만든 프로그램이 자연생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매월 4회, 그러니까 매주 수업을 들어가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그러니까 날씨가 좋을 때는 야외에서 어린이집 인근에 있는 숲이나 공원에서 야외에서 하고요.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교실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실내와 실외 프로그램을 동시에 병행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여서 꾸준하게 지금까지도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에코체어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또 이제 그래도 숲교육은 야외에서 해야지라고 하는 또 요구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꼭 이거를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선택할 수 있게끔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회사의 또 목표 색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외 수업만 원하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월부터 12월에 아무래도 이제 계절 타니까 겨울에는 수업이 없고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공원이나 그 숲으로 가서 찾아가는 수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영아 대상의 프로그램입니다. 유아 대상의 프로그램은 많이 있는데 영아들은 아무래도 더 어리다 보니까 교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50%가 가정 어린이집을 차지할 정도로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굉장히 많고요. 그 가정 어린이집에서의 가장 큰 연령은 만이세 들입니다. 그래서 이 만이세에 대한 요구도들이 계속 저희한테 문의 전화가 왔었고, 그래서 저희는 만이세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태랑 동아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것도 매주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3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쉬지 않고 아이들이 이제 그 위에 학년으로 이렇게 진학할 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연 매출액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좀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2018년부터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위탁 사업에 저희가 참여하면서부터 총 매출액은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각 영역별 매출 비중인데요. 처음에는 교재 부분이 많은 좀 차지하다가 점점 이제 교재는 조금 줄어들었고요. 이제 유료 수업이 이제 더 많은 이제 그 퍼센트를 차지하게 됐고 2018년도부터는 위탁 사업이 가장 큰 비율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형태 및 관리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 사업의 직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위탁 사업들이 9개월 아니면 10개월 이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직으로 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열악한 상황이고요. 이제 현장으로 퇴근합니다. 현장으로 출근하고 거기서 퇴근합니다. 그래서 직원 관리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마인이라고 하는 어플을 통해서 출퇴근 이제 사진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걸 받아서 출퇴근 이런 것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월 1회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에서 같은 경우에 가장 사실은 큰 어려운 부분은 갈등 관리입니다. 한 체험원에 2명에서 3명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이렇게 네, 사이가 마냥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관리 부분에 저희가 가장 큰 어려움이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 사업을 저희가 한 5년째 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료 수업 강사분들입니다. 이분들도 3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매년 저희가 이제 계약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그 월급제는 아니고요. 이제 프리랜서 개념으로 해서 수업한 횟수에 따라서 강사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매년 계약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그 강사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사분들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우리와 방향이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계약제로 가고 있고요. 또 강사 부분들이 이렇게 매년 이렇게 레벨이 없으면 조금 10년 차 강사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막 들어온 강사하고 이런 차별화가 없으면 성취감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 레벨을 정해서 강사비를 차등 지급하는 걸로 해서 조금 차별화를 좀 두었고요. 그다음에 근속 5년, 10년 이렇게 특별 선물을 저희가 작지만 뭐 황금 열쇠를 만들어서 드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 이렇게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아주 직원 복지를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걸로 선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매 1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연 2회 1박 2일 워크숍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가 이제 생기면서부터는 워크숍을 지금 1박 2일은 못 하고 당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는 뭐 베트남에도 같이 갔다 오고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워크숍이 좀 성격이 틀립니다. 우리 단합을 위해서 놀고 즐기고 마시고 뭐 이런 워크숍이 아니라 저희 워크숍과 정기 회의는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내놓고 서로 공부하고 토론하고 하는 자리가 바로 워크숍하고 정기 회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유료하고 무료 수업은 정말 다릅니다. 똑같은 수업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단돈 1,000원이라도 내고 그러니까 지불하고 이제 수업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요구도들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끊임없이 특히 유료 강사들은 새로운 걸 개발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이 유료 강사들은 특히나 더 이제 그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끝났나 봐요. 네, 다음 화면이 안 넘어가는데요. 제 발표를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윤영 대표님께서 아이솔 생태교육의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왜 숲 교육을 꼭 밖에서만 해야 돼? 내부에서도 할 수 있지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글귀가 있습니다. 왜라고 반문을 할 수 있어야지만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바로 아이솔 생태교육을 지금 만들어 계신 장윤영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조금 생겼거든요. 연매출액이 2017년을 지나면서 갑자기 급상승했잖아요, 대표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이제 유아숲 체험원의 각 지역에 있는 지자체라든지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아숲 체험원들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위탁 운영에 이제 맡겨졌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 위탁 사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매출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상승한 매출액은 저도 보기 드문 그래프라서 네. 요새 주식 생각이 나가지고 잠깐 눈이 조금 커졌던 것 같습니다. 유료 수업 강사를 하기 위한 교육 이수 프로그램이나 조건이 있을까요, 대표님? 강사들이요. 네. 네, 강사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신입 강사를 이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숲 해설가라든지 유아숲 지도사 이런 이제 산림교육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특별한 다른 조건은 없는데 이제 다른 이제 저희 구성원 이미 일하고 있는 강사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네 저희가 이제 신입 강사로 받지는 않고 있고요. 이제 들어오신 다음부터 이제 힘듭니다. 이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좀 해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강사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어떻습니까, 대표님? 네 훌륭하십니다. 일단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네, 그럼 저도 욕심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부산 사업체 소개를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어디 있을까요? 네, 지금 제 머릿속에는 없는데 나중에 제가 좀 알아봐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네. 대표님이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수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홍보해서 또 어떻게 모집하시는지. 네, 네. 네. 저희는 근데 이것은 하나 좀 다른 거는 저희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이제 고객이다 보니까 지방에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홍보가 좀 쉬운 편이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12년 전에 시작할 때는 정말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팩스도 다 보내고 우편물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 그때는 뭐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했었고요. 처음에가 좀 힘들었지 한번 이렇게 딱 고객이 되면 이쪽은 여성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님들, 교사분들이 다 여자이기 때문에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수업을 잘하면 알아서 저희가 부탁하지 않아도 소개로 이렇게 좀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홍보는 이제 지금은 특별히 다른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워낙 이제 좀 오래됐기 때문에 계속 입소문으로 저희가 지금은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아도 벌써 입소문으로 자리 잡으신 대표님이 굉장히 부럽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코로나 이후로 숲체험, 이 숲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매출에 연관이 있나요? 네. 일단 저희 작년에는 정말 매출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말에 저희가 코로나 이제 터지면서 저희가 3월에 모든 수업이 다 취소됐고요. 연간 저희는 보통 연간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전혀 정말 수업이 없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저희도 적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실내에만 있던 아이들이 그게 아니라 이제 숲으로 가는 게 더 좋다. 마스크 쓰고라도 숲에 가는 게 더 좋다라는 이제 인식이 돼가지고요. 올해는 코로나 전 연도하고 그러니까 전하고 저희가 매출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인영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까지 만나뵀던 분들을 모시고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림복지 또는 교육 분야 직군의 고충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어떤 분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교육하고 있어서 네, 네, 저희가 이제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운 거는 교육 대상의 연령이 너무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제 어린이집 교사분들은 그러니까 유아들만 잘하면 되고 초등학교 교사는 초등학생들만 잘 가르치면 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뭐 숲해설가라든지 이런 거는 연령층이 너무 다양한데 그 다양한 연령에 맞춰서 대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움이 좀 그런 교육 대상에 대한 이해, 맞춤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요. 송현주 매니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루 매니저의 자격은 뭐가 필요할까요? 그룹 매니저의 자격이 뭐 특별히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살아야겠죠. 저희는 어느 지역의 경영체를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룹 매니저가 선발이 되면 그 지역이 경영체를 선발할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좀 특이하죠? 네, 매니저가 일단 선발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지역이 경영체를 모집하는 지역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역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을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뭐 산림 자원에 대한 이해는 좀 기본적인 것만 갖추고 있으면 저희가 계속 역량 강화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정도의 이해력이 있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컴퓨터도 조금은 할 줄 아셔야 돼요.
모든 보고서 같은 거를 다 메일이나 저희가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형태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컴퓨터 조금 돼야 되고 그리고 사업을 보셨던 분이 아주 좋습니다. 행정, 서류, 그다음에 사업의 운영 체계 이런 거를 좀 해보셨던 분이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제 고향이 가평이거든요. 그럼 네. 제가 그룹 매니저가 된다면 가평에서도 그럼 이런 게 생기는 건가요? 가평 그룹 매니저님 계십니다. 아, 예. 다음 기회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산물을 가공하고 또 유통하는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신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조재용 대표님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고요. 다만 가공만 하지 않고 제가 2015년도 최초의 꿈 같은 뜬구름 같은 사업 계획이지만 그걸 하나씩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명처럼 우리 두거든요. 우리는 한글이고 영어로 두입니다. 여기 지금 앞서 발표해 주신 그룹경영체 또 여러 가지 교육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앞으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이라 생각을 하고 임산물은 계속 하되 이러한 전문가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형태의 사업군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네. 네, 저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박종락 대표님은 어떠신가요? 돌아가기에는 너무 그 먼 강을 걷는 것 같아요. 워낙 이렇게 사이즈를 크게 준비를 하고 크게 너무 비전을 그리다 보니까 참 힘들긴 한데 그 나름대로 또 그렇게 설정을 하고 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인재론을 얘기했는데 저희들은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외부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 이런 분들 또 전공한 젊은 친구들도 다 외부에 있는 직원들을 데려와서 했는데 지역의 한계성이 문경이라는 도시가 인구 한 8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인재들이 거의 없습니다. 좀 잘 나가시고 제대로 준비된 분들은 다 대도시로 갔잖아요. 그래서 농촌이나 산촌의 현실은 사실 인재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농산물 자체, 원물 자체에도 사실 교육을 열심히 잘 받은 사람과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리고 이렇게 표준화하는 부분에 교육을 잘 받고 따라오는 농가들은 잘 따라오는데 안 그런 분들은 못 따라오거든요. 하여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난점이긴 하지만은 이런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더욱 확장해야 임산물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아가기엔 너무 먼 강을 건너셨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임산물 발전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촌에서 4계절 내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였는데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촌은 정말 변화무쌍하기도 하지만은 가능성이 많이 있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는 사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융복합해서 하고 있는데 제 처음 출발은 체험 쪽이었죠. 그리고 저는 농사는 현재 짓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계약 재배하고 농사를 또 지을지도 몰라요. 사실 도시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를 목적을 잘 세우신다면은 사계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냥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발표할 때도 언급해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은 9월 한 달 오미자 생산 그러니까 원물이 출하되는 그 시기에 준비만 잘 해도 1년은 먹고 살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가공 시설을 가지고 그 원료를 가지고 가는데 나머지는 연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잖아요. 저희들은 또 여름이 사실은 이제 체험도 하고
숙박 관광을 하니까 또 성수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쉴 틈이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자원은 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계획서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종락 대표님께서는 진짜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퇴근길에 스타벅스에 들려서 오미자 에이드 꼭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의 5년, 10년, 또 30년 후 각자 하시는 분야의 전망에 대해서 발표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였는데 이거는 저 또한 너무 네 분 모두한테 궁금한 부분이라서요. 한 분 한 분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조재용 대표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5년, 10년, 20년 후, 저는 이 살림이라는 분야를 하게 되면서 가장 큰 배움은 기다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양삼도 5년을 기다려야 되고요. 그 전에 큰 소득인 나무는 30년 이상을 기다려야 소득이 일어납니다. 결국에 이 임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요즘 말씀들 많이 하시죠. 저희 직원들도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워라밸. 우리가 살림을 통해서 소득도 중요하지만 여유와 풍요로움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키우고 싶은 방향이고요. 5년 뒤면은 적어도 은행 돈을 빌리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형태의 회사가 되고 10년 뒤에는 저와 같은 회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협력 관계에 대해서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산림 농업 회사들이 생기기를 바라는데 집중을 하는 회사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산양삼을 키우는데 5년이 넘는 시간을 걸리다 보니까 대표님께서의 인내심이 굉장히 높아지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5년쯤 후에는 제가 매니저를 안 하고 있겠죠. 그리고 아마 저는 창업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매니저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 그래도 생산을 해서 가공을 하고 판매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과연 1년 4개월을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교육 사업을 플러스할 생각입니다. 어느 임산물을 가공하는 게 생산하는 게 좋을까는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배우는 오미자랑 산양삼 아주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네요. 네, 교육 사업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셨는데요. 옆에 계신 장인영 대표님한테 팁 한번 얻어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장인영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숲교육을 한 지가 한 22년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했던 22년 전에는요, 정말 숲교육이 뭔지를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식이 굉장히 낮고 숲교육을 받아야 된다? 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은 정말 많은 아이들이 숲에서 뛰놀면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20년 후는 어떻게 될 건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지금 요즘에 가장 큰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장 큰 이슈가 탄소 중립이라든지 뭐 친환경 이런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저희만큼 이 숲과 관련된 저희 교육만큼 이게 탄소 중립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20년 후는 지금보다도 2배가 아니라 10배 아니면 모든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이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인영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교육자는 다르다. 이렇게 먼 미래까지 정말 다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박종락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발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고 전문가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저는 5년 동안 앞에서 발표하셨던 분들처럼 똑똑한 인재들을 기르겠다. 그렇게 해서 연구 중심의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오미자가 지금 건기식으로 나온 게 벌써 2개,
그리고 해외 사례까지 하면 여러 가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회사가 10년 동안 하면서 저희가 만든 금기식은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오미자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서 나오는 허브들이 한 460식용이 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효능이 좋대요. 그런 부분들을 저도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지역의 인재들을 영입을 해서 키워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내공을 쌓고 그리고 10년 뒤에는 기능성 식품 대한민국에 나오는 임산물 연구만해서 기능성 식품들을 많이 출시시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30년 뒤에는 이제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오미자라는 상품이 전 세계화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효자 수출 임산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30년 후에 분명 살아계실 겁니다. 요즘에 500세 시대라고 저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훌륭한 분들 옆에서요, 지금 한 3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정말 진심으로 감동을 하고 가는 시간이었고요. 인생 선배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 기분이 느꼈습니다. 지금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찐 감동을 느끼셨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진흥원을 비롯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부터는 산촌의 고민과 상생의 희망을 주제로 방송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임업 현장의 목소리에 사회를 맡은 저는 MC 박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